자, 오늘 지수 함수입니다. 다소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들 중간고사의 하이라이트가 여기다. 여기랑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그래프에 관련한 내용을 모르면 이게 진짜 내가 불안한 게 뭐냐면 고등수학 상하 때 니네가 아무리 수학을 못한다 어쩐다 해도 중3 때 하던 가락이 있어. 가락이 있어서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도 한 40점대. 40점대 적당히 나는 했었는데 중학교 때 좀 했었는데 이러면 아무리 자기가 놀아 제껴도 60, 70점대는 나오거든. 수학 1 들어가서 그때 그 방식으로 선생님 예상 기출문제 뽑아주세요. 예상 문제 뽑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유형 몇 개 달달달달 돌려가지고 거기 걸리는 거 바바바박 몇 개만 쓰면 점수 맞는 이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가 수1 시험 보고 10점대, 20점대 나오는 거 많이 봤다. 얘들아,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고등수학이야. 고등수학,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못하면 그냥 줄줄이 다 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의 방법을 올바르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4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 나 함수의 그래프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그걸 꼭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과정 중에 이제 평행이동 x 자리에 x 마이너스 얼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본인의 해석이 필요하고,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fx에 더하기 n, 요건 반대라고 그랬죠. fx라는 어떤 덩어리 함수가 있는데 그 덩어리 함수 뒤에다가 숫자 하나를 더해 놓으면 이 숫자가 위로 아래로 n만큼의 평행이동이라고. n이 양수면 위로 올라가고 n이 음수면 아래로 내려온다고. 거꾸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m인데 마이너스를 떼고 n만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는 걸 뜻한다. 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그래프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일단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x, 여기서 추적이 시작돼야 되는 거라고. 여기서 너희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 그림에 x자리에 x-1을 넣어서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 했다라고 분석하는 거고 추적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 상수 마이너스 5를 보면서 이 그림을 밑으로 5칸 내려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의 평행이동을 뜻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은 x 독립변수의 절대값이죠. 독립변수의 절대값. 다시 일로 와서 너희가 갖춰야 될 기본기가 뭐냐면 y는 fx y는 f 절대값 x. 저 독립변수 자리에, 모든 독립변수 자리에 절대값이 딱 쳐졌을 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는 거냐에 대한 기본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y축 데칼코마니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y축 데칼코마니. 물감을 한쪽 면에만 칠한 다음에 접었다 펴는 거라고. 근데 그 접는 기준이 y축이고 그리는 부분은 어디냐? 양수 부분. 오른쪽 부분을 그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애다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x의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여기까지만 그린 다음에 이걸
접어서 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아이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x승 2분의 1 x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0,1을 지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애죠. 근데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y축의 오른쪽만 그린 겁니다. 왼쪽은 안 그리고요. 그리고는 데칼코마니 접었다 펴면 요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5칸 내려가라 라는 뜻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5칸. 에이씨. 그러면 여기가 1,1일 것이고 1,1일 것이고 그 아이가 밑으로 5칸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온, 그리고 점근선 같이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5 자리에 이렇게 점근선 자리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맞게 그린 겁니다. 이게 저기 보이는 원본의 그래프예요. 거기다가 y는 k를 걸어서 얘랑 안 만나게 하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y가 왜 나와? k는 마이너스 4보다 위로 뜨거나 아니면 k는 마이너스 5 아래로 내려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5까지는 점근선이라서 점근선만 돼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거나 요 위로 뜨거나 둘 중에 하나라. 요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푼다 못 푼다를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쓰인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고 나머진 다 무슨 얘기였냐면 고등수학 상의 평행이동 이야기, 그리고 고등수학 하의 절대값 이야기. 요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 못하면 이 문제가 로그 함수에 똑같이 나오거든? 삼각 함수에 똑같이 나오거든? 계속 그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래서 좀 근본적인 연습, 근본적인 이론 습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 페이지에서 더 질문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두 개만이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러면 함수의 변형이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세 가지 있는데 이제 실수배한 걸 배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시면 a의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플러스 3이죠, 이거. 아닌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걸 고쳐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추적해보면 얘가 a의 마이너스 x승이 되었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a의 x승이 a의 마이너스 x승이 되었다가 x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y축 대칭을 한번 시켰다가 오른쪽으로 세 칸 평행이동이니까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거는 x 앞에 2가 붙었잖아요. a에 2 괄호 열고 x 플러스 2가 되는데 요거는 평행이동이 되지만 a가 밑이었던 애가 a의 제곱이 밑으로 바뀌면 개형 자체가 찌그러진다고. 이거하고는 절대 겹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이 문제가 지수와 로그에 진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하여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거의 내신에 필수적으로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디귿 때문입니다. 디귿. 제가 방금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함수는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분리되는,
예, 완벽하게 분리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각함수라고 그랬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거 세 개가 완벽하게 다른 애예요. 어느 것도 중첩될 수가 없어. 그런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요 부분이 중첩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실수배를 한 답시고 찌그러뜨렸는데 찌그러뜨렸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평행이동 한 양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찌그러뜨린다고 찌그러뜨렸는데 얘가 옆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의 실수배 한마디로 이렇게 잡고 찌그러뜨리는 건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평행이동하고. 그런데 이렇게 잡아째거나 이렇게 누르는 건 x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간단하게 답을 내볼게요. y는 루트 3 곱하기 a의 x승 더하기 1은 함수 앞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잡고 루트 3배만큼 잡아 짠 거야. 1.7배 늘린 거지. 그런데 이 루트 3 대신에 a의 로그 a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루트 3이야. a의 로그 a의 루트 3. 이 곧 루트 3이라고. 그러면 그 옆에 a의 x승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가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추적해보면 a의 x승이었던 애의 x자리에 x 플러스 로그 a의 루트 3만큼 y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위로 한 칸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만으로 나타내어졌다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얘가 요구하는 바에 맞는 겁니다. 이거 로그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로그는 x방향입니다. x축 방향의 실수배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과 일치해요. 얘 역함수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 스토리. 그래서 이건 지그을 노리고 만든 문제예요. 나머지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머지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애지. 자, 이쪽 페이지에 질문. 6번. 오히려 이건 5번하고 이제 맥락은 같은데 더 쉬운 문제예요. 더 쉬운 문제예요. 여기 삼각형 ACB의 넓이가 삼각형 ADC의 넓이의 2배일 때 이게 지금 뒤집어져서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한 삼각형을 이렇게 꼭지점 하나에서 빡 내려가지고 둘로 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일정하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라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생각하면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비가 넓이비지 뭐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넓이의 2배일 때는 이게 꼭지점이 공유되고 이게 높이인 애니까 요 밑변이 요 밑변의 2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2대 1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할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y축으로부터 2만큼 떨어져 나왔으니까 요 놈의 x좌표를 내가 만약 2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요 놈 D점의 x좌표는 3알파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3알파. 2알파 2대 1이니까 결국 2, 1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알파가 여기라면 여기는 3알파가 된다. 이렇게요. 왜 알파로 났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시면 돼요. 2t, 3t, 뭐 2k, 3k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그걸 여기다 넣었을 때의 높이와 3알파를 여기다 넣었을 때의 높이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라고 하면 돼요. 2알파를 여기다 넣어. 2의 2알파 승 이퀄 높이가 같다. A의
A의 3알파 승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는 소용없는 아이가 됩니다. 양변에 알파분의 1승을 해주면 이렇게 알파분의 1승을 해주면 알파 지워지고 4는 A의 세제곱이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A와 저쪽 함수의 관계죠. 그래서 A 값이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A는 세제곱근 루트 4요 라고 대답해도 되고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이에요 라고 대답해도 되고 2의 3분의 2승이요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어떻게 대답해도 답입니다. 됐나요? 또 8번 네, 또 나왔네요. 방금 전에 배운 걸 연습해 볼 차례입니다. 아, 그 전에.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원형이죠. 이 지수함수의 원형은 이게 독립변수 x일 때 y 이퀄 a의 x승. 그러니까 이 지수의 자리에 x가 단독으로 있을 때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x라는 아이가 있을 때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예, 이게 x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t축이다 라고 하면 이 함수는 y 이퀄 세로축 y 이퀄 a의 t승일 때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단독일 때만. 그러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기에 이렇게 덩어리 지어진 어떤 x의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치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딴 거 말고 걔네들도 치환하면 되긴 되는데 그걸 치환할 정도면 수학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말고의 어떤 뭐 절대값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2차 함수라든가 3차 함수라든가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면 치환하세요. 치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본연적인 거야. 이 뒤에 모든 문제를 다 통틀어서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y는 a의 t승을 구해서 최대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얼마다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만이 가로축을 t축으로 놓고 세로축을 y축으로 놓고 a는 0보다 크다면 0에서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모르네. 그러면 하여간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던지를 가정하여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은서야, 내가 왜 점선으로 그렸어? 아니야.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그럼 안다고 치자. 나 안다고 그래도 점선으로 구할 거야. 이렇게 안다고 그래도 점선으로 그릴 거야. 왜? 내가 왜 점선으로 그렸어? 응? 절대값?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그 답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은서가 스스로에게 말해야 되는 거리예요. 이 경우에. 지금 얘 최대값이 4분의 1이다. 최소값이 얼마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다 그리면 최대 최소가 있니? 다 그리면 없어요. 둘 다 없어요. 예, 밑으로 내려가면 0에 한없이 다가 붙어서 0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값이 나오고 1로 올라가면 영원히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요. 내가 왜 점선으로 그렸냐고. 그러니까. 응? 그렇죠. 정의역 나와야 된다고. 항상 그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치환을 하고 나면 그 아이가 다 그려져선 안 돼.
점선을 그려야 하고 이제 커튼을 닫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커튼을 닫을 준비를. 그러니까 이거 t가 어디서부터 어디지? 라는 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t가 어디서부터 어디지? 이때 제일 병신 같은 아니 진짜 이거는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해도 돼. 예. 제일 병신 같은 방법이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넣고 2 넣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진짜로 쌍욕해버릴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알겠어? 이 초딩도 아니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다 넣어도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니까 여기다 넣어도 제일 크고 그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무대가 아예 다른 거지. 내가 지금 뭘 t로 치환했어? 이걸 t로 치환했지.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t는 절대값 x-1 더하기 2를 따로 그리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래프로 그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로축이 이번엔 t축이겠지. t는이니까. 가로축이 x축이겠지.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뭐 절대값을 그려내는 훈련은 여러분이 별도로 알아서 하시고요. 얘는 1,2 꼭지점 찍고 요렇게 V자로 그려지는 애라고요. 알겠어요? 이번에도 점선으로 그었네? 왜 그렇지? 편역이 있으니까. 커튼을 닫아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왼쪽 버려. 마이너스 1 해서 왼쪽 버려. 2 해서 오른쪽 버려. 오른쪽 버려. 그럼 이제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실선이 생기는 겁니다. 내 눈에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관심을 t에 가져야지. t는 세로축의 값이니까 t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누가 봐도 요게 요쪽에서 짧고 요쪽에서 기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갔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 더하기 2 해서 요 높이가 4예요. 4. 그리고 누가 봐도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2. 그러면 이 4에서부터 2까지가 바로 치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t의 치역. 이 t의 치역이 1위로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쭉 해서 닫아, 쭉 해서 닫아 이렇게. 그럼 니네가 보기에는 여기만 그려지던지 여기만 그려지던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에서 이미 뉘앙스가 나왔어. 최대값, 제일 높은 애가 4분의 1이래. 제일 높은 애가 4분의 1이래. 그럼 이 그림이라면 여기가 4분의 1이란 뜻인데 이게 얼마였는데 이게 1이잖아 높이가. 이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미 저 문장에서 이 답은 요거에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지금 4분의 1이라는 거고 그래서 요 높이는 얼만데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A의 T 자리에 2에서 4까지였으니까 2를 집어넣으네. A의 제곱이 4분의 1이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4승이 이게 미니멈 값이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 여기에 또는 어디에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 덩어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다 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환한 애로 그래프 2개 그려서 변역으로 푸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것만 전달해도 이것만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문제 틀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 나 오늘 건진 거야. 나 오늘 건진 거라고. 이런 거 y는 3의 t승이고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다만 이게 T축, 이게 Y축 이럴 때. 그럼 커튼이 닫혀야 제일 작고 제일 큰 거가 나올 거 아닌가. 그러면 그 T의 범위는 어디 있어요? 얘를 T로 잡았으니까 T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 해서 세로축이 T축이고 가로축이 X축인 예, 누가 봐도 3, 5, 15 근 3과 5가 근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에서 2에서 5까지 커튼 닫어.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와 요렇게 해서 여기를 닫아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실선이 여기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이 범위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닫으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하는데 시험이라는 긴장감 뭔지 잘 모르겠다 난 좀 안 된 것 같다 하면 그냥 들이다 넣어버린다고 2 넣고 5 넣고 정말 죽일 거야. 차라리 비워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또 있거든.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이고. 어디 갔어? 얘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거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 걸 알래나? 똑같은 문제인데 뭐하고 뭐가 바뀌었냐면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냥. 그래서 y는 2의 x의 제곱, 4의 x승이 2의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이고 더하기 3. 이건 다들 잘해. 예, 전부 다 이걸 맞아본 경험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병신 같은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2의 x승을 딱 t로 치환하면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의 2차 함수가 되고 뭐야 이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넣으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2를 딱 넣으면 4 이렇게 되거든. 왼쪽 끝, 오른쪽 끝을 여기다가 한 번씩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은 애, 2일 때가 제일 큰 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진짜 얘를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하면 답이 맞거든, 이게. 환장하는 얘기지. 얘들아, 이게 되는 이유는 이거를 그려보시면요. 세로축이 t축이고 가로축이 x축이라서 이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증가하는 함수라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함수에서 제일 작은 애고 2일 때가 이 함수에서 제일 큰 애야. 그래서 작은 게 작고 큰 게 크다는 증가함수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증가함수일 때만. 제발. 그래서 보시면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잘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2차 함수 잘해야 된다. 2차 함수 잘해야 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올 때 합성을 시도한다 그러면 지수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합성하든지 2차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합성하든지 로그함수의 로그 방정식에서 뭔가를 합성한다라고 하면 2차 함수에다 로그함수 합성하든지 로그함수에다 2차 함수 합성하든지 그러니까 관련 내용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아니고 그냥 2차 함수 내용이야. 판별식을 써도 2차 함수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해도 2차 함수고 근의 분리를 써도 2차 함수고 2차 함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늦었어요. 예, 여러분 늦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 고등수학 상으로 돌아가서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한번 공부하고 돌아오고 2차 함수 넘어가서 고등수학 상에 가서 절대값 그래프 한번 공부하고 넘어오고 이걸 게을리 하지 마세요. 예? 게을리 아직 시간 충분하다고 고3까지 꼭 챙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잔소리 많다 오늘. 질문. 자기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15번. 좀 어렵죠.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소위 말하는 그 내신 문항, 내신 유형의 문항과 모의고사 유형의 문항에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뭐랄까 결정적인 차이랄까 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다름은 뭐냐면 독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야. 언어적인 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 수학적인 기능은 수학적인 기능이고 그거와 별도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언어 영역과 동시에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이거를 보시면 내가 도형의 이동 그리고 절대값의 그래프라고 그랬으니까 이 추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 y는 2의 x승이라는 원형의 그래프가 y는 2의 x승 마이너스 2a. 예. 지훈아, y는 2의 x승 그려 못 그려?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2a 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난 저 끔뻑거림이 너무 거슬려. 뭘 질문을 하면, 근데 말을 하라고. 내가 지금 말을 건넸잖아. 어떤 함수에 상수를 달았어. 마이너스 2a.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응?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동 이러지 말고, 그리고 대충 때려 맞췄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평행이동에는 두 종류가 있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이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고. 알겠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여기 마이너스 알렸다고 무조건 밑은 아니에요. 예. 이게 이 전체가 양수면 올라가고 이 전체가 음수면 내려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예, 그 다음 변형은 뭐냐면 y는 2의 x승 마이너스 2a의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이렇게 전체 절대값. 요건 아까랑 또 다른 얘기죠. 아까는 x에만 절대값이 써져 있으면 y의 오른쪽을 그린 후 데칼코마니를 시켜라 라고 했고, 함수의 덩어리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해놓으면, 예, 원본을 그린 후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라의 뜻이에요. 접어라의 뜻이에요. 접어라. 예, 이 위는 그대로 놔두고 x축의 아랫부분에 있는 애들을 접어 올려라. 접어 올렸으니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절대값 2x승 마이너스 2a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상수고 여기도 상수인데 이러지 말고 이거 그냥 하나의 덩어리 그래프잖아. 그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 그래프잖아. 그럼 내가 이걸 그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놈의 더하기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이게 만약 내려왔다면 얘는 올라가는 걸 테고, 이게 올라갔다면 이게 내려오는 거겠지. 아무튼 그렇다고. 그럼 해볼게요. y는 2의 x승, 아니다. 그냥 하고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해봐. 예, 그러면 이 아이가 마이너스 2a. 일단은 올라가면 접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뭔가 접히는 게 의미가 있도록 내려와 보자, 한번. a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2a만큼 내려와 보자. 이렇게 마이너스 2a만큼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얘를 지울게. 이렇게 얘를 지울게. 내려와서 2a만큼. 그리고 절대값. 그러면 x축 아래로 지금 내려간 부분 있고 위로 올라간 부분 있지. 네, 그러면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예요.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접혀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점근선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대로 이렇게 접히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a였으면 여기는 플러스 2a겠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이건 지워야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지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오다가 땡 하고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생겼어요. 여기는 연장을 계속 해야지.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걔를 플러스에 얘를 a만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최종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x축이 x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원래 0이었는데 a가 됐겠죠. a가 됐을 거고 아까 2a였던 애가 a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요 아이가 3a가 됐겠죠.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여기를 완성한 겁니다. 저 아이의 그래프. 이게 훈련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0초? 20초. 아시겠어요? 10초, 20초. 안에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독해. y 이퀄 10이라는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10 위치의 가로선인데요. 10 위치의 가로선과 이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FA라 할 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 때문에 그 개수가 변한다는 얘기인데, 맞죠? A가 커지면 이 상태가 계속 올라가요. A가 작아지면 이 상태가 계속 내려와요. 근데 나의 10은 여기 가만히 있거든. Y는 10이. 그러니까 지금 이 A가 얼마냐에 따라 지금 이 상태라면 이 FA의 개수가 1개예요. 1개. 점근선 이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교점이 1개라고. 그리고 얘가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0개예요. 그래프가 만나지 않잖아. 이 아이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2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래. 2가 되도록 하는 A. 그럼 독해 마쳤어요? 독해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한 장면의 사진을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느 한 장면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시고 요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FA가 2라는 건 여기다 단위를 붙이자면 2개라는 뜻이에요. 2개. 교점이 2개가 되도록 A를 잘 조절해 보면 얼마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래프 해석이 다 끝나면 이제서야 부등식이 나오는 거라고. A가 10보다 아래에 있고 3A는 10보다 위에 있는 상태. 이렇게요. 다시 10이 A와 3A의 중간에 낑긴 상태.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풀면 A는 10보다 작다고, 요거를 다시 한번 풀면 A는 3분의 10보다 크고, A를 중심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3.3333 정도? 3.3333이니까 만족하는 정수는 4, 5, 6, 7, 8, 9, 6개예요. 이거 다 더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열을 배운 친구라면 공차 1자리 등차 수열 6개 더할 때 정말로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하는 일은 없겠죠. 요렇게 더하면 13, 요렇게 더하면 13, 요렇게 더하면 13, 13이 3개, 39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예요. 짧은 한 줄이지만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절대값 껴진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요 뒷문장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말이야. 또 이건 좀 많이 어렵던데. 가능하겠냐 이거? 네,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영상에 남겨놔야 아주 그냥 그래프의 상호 간의 관계와 평행이동의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잘 보십시오. 이게 일단 속지 말아야 돼.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아니고 y는 3의 마이너스로 묶은 x 플러스 2여야 해요. 우리의 해석을 위해서는. 그리고 y는 그렇게 말하면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게. 그리고 저 녀석은 y 이퀄 3의 x 마이너스 2. 요거는 요 자체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PQR이 있는데 뭐 PQR의 x좌표를 이게 PQR이라고 하면 이런 크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되려는 상수 K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말은 이거 그래프가 조금 정밀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정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밀함을 추구하면서 그림을 그려 볼게요. 아이씨, 문제가 다 보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두 개는 원본을 뭘로 생각하냐면 요렇게 내려가는 3의 마이너스 x승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3의 마이너스 x승이 요렇게 내려간다 라고 하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보자. 아씨, y가 같이 잘렸네. 괜찮아, 할 수 없어. 자, 여기 있는 애가 3의 마이너스 x승 원본이에요. 원본. 그럼 얘는 그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 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 그 0,1이라는 위치가 있었다면 이 0,1에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만큼 가면 이만큼이 2가 되는 거죠. 2. 왼쪽으로 두 칸 옮겨왔으니까 0,1에 있던 애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다시 하나. 아이고, 이리 와. 겹칠 수밖에 없는 애지. 뭐냐 너? 아, 그렇지. 자, 이게 원본이었다고. 이게 방금 전에 왼쪽으로 두 칸 갔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오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오는 거야. 그럼 여기 0,1에 있던 애가 여기에 이 길이 2로 이만큼 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도 하나같이 이 간격은 다 4예요. 여기 있던 애가 이게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그래프인데 이 아이가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녀석하고 여기 있다가 쭉 4만큼 오른쪽으로 밀려간 것 뿐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첨단 기술.
아이씨, 이거 뒤집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아씨. 있는데 뭐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는 게 확장판 안 되나? 이게 왜 색깔이 바뀌는 거야 이거? 누가 색깔 바꾸래? 에이씨. 에이 지랄. 에이씨. 최첨단 기술 실패. 자, y는 3의 x승은 이 폼색 그대로 딱 뒤집은 거잖아요. 이 y축으로.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이렇게 생길 것이고, 예, 그 아이를 오른쪽 두 칸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원래 0,1에서 이렇게 만나던 아이잖아요. 만나던 아이를 오른쪽으로 두 칸 옮겼으니, 딱 여기서 만나면서 여기서 만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좀 보세요. 이 아이를 보시면 정확히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히 y축 대칭으로 생겼죠. 여기 잘 보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으면 얘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된 거야. 이게 정밀하게 그린 거예요. 정밀하게. 아시겠어요? 아, 이건 정밀성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이상하게 뭐 PQR 해가지고 막 PQQR 이런 거 따지니까. 자, 이제 여기다가 Y는 K 가로선을 하나 긋는데 얘랑 만나는 점을 P, 얘랑 만나는 점을 Q, 얘랑 만나는 점을 내가 지금 그린 순서대로 만나라는 거니까 적어도 이쪽 위쪽 어딘가에서 만나야겠네요. 그죠? 위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Y는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고 그때의 X좌표를 P, X좌표를 Q, X좌표를 R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PQ와 QR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Q가 P와 R의 중점이어야 한다. 근데 그림 정밀하게 그리면 방금 보여. 어딘지. 뻔히 보이고. 근데 그걸 이제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겠죠? 이게, 아까 이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냐? 얘랑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냐? 4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P면 얘는 Q가 아니고 Q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P 플러스 4라고 써주면 되죠. P 플러스 4. 그런데 그때 넣은 높이가 이 높이랑 서로 같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그 높이는 같을 수밖에 없구나. 거기서. 그리고 요 녀석이 Q면 그러면 이게 중점이라면 이 간격이 4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 간격도 4여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를 Q라고 하면 이 R 대신에 얼마를 쓰면 돼요? Q 플러스 4를 쓰면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Q를 집어넣은 것과 3 마이너스 Q 더하기 2의 높이와 Q를 집어넣은 높이와 Q 플러스 4를 이 함수에 넣은 높이 3의 Q 플러스 4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 넣은 높이가 서로 같아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Q가 P와 R의 중점이 되려면 내가 그 중에 한쪽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한쪽 길이도 역시나 4여야 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근데 이거 뻔하게도 여기잖아요. 이거 원점. 요 자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4인데 이게 4이려면 얘가 대칭인데. 그러니까 Q가 0 나와야 맞는 겁니다. 일단 Q가 0 나오는지 보시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3의 마이너스 Q 곱하기 9는
이것도 9 곱하기 3의 Q잖아. 그럼 9 서로 지워지고 3의 마이너스 Q와 3의 Q를 같게 하는 Q가 뭐냐? 0밖에 더 있어? Q가 0이다 이거야. Q가 0이고 그럼 P가 마이너스 4고 R이 플러스 4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정밀하게 그릴 능력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누군가의 질문. 서희 또 암소리 안 하지. 기회를 줄게.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다 했어? 시연이. 아, 요랬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이제 세로 직선을 그었어요. x는 a 그리고 8의 x승과 4의 x승 이건 겹칠 수 없는 그래프라고 그랬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 없어요. 자, 어지간 그렇게 생긴 애와 이제 각각 여기서 만나는 점을 a, 여기서 만나는 점을 b,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y좌표, y절편으로 보낸 수선의 발을 D, 여기서 요 직선과 만나게 하는 점을 E. 딱 많이도 그어놨다. 하여튼 그렇대요. 예. 그 A, B, C, D, E. 이 그림으로 위치는 다 나왔어. 그런데 이때 세 점 D, E, C가 한 직선 위에 놓이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안 되는데? 이 그림은 성립하지 않게 했나 봐요. 예. 이게 얘랑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놓이도록 내가 이 A를 잘 찍어보면 얼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조건 D, E, C가 한 직선 위에 놓인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제일 첫 번째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놓인다 있잖아요. 이게 이들 중, 이 셋 중 둘을 잡아서 기울기를 만들어 이렇게 가로분의 세로.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셋 중 둘을 잡아서 얘랑 얘를 잡았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분의 얘, 얘분의 얘가 같다라고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얘분의 얘, 얘분의 얘가 같다라고 확인해도 되고 직선의 핵심은 기울기가 같다입니다. 기울기가 같다. 또 한 방법은? 또 다른 한 방법은? 아무 점이나 구할 수 있는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이 그 직선의 방정식 위에 놓이면 된다. 다시 말해 직선의 방정식에 x좌표, y좌표를 넣어서 성립하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판단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A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C는 A, 0이 되는 거고요. B는 A, 얼마가 돼요? 4의 A승이 되는 거고요. A는 A, 8의 A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D는요? D는 얘의 Y좌표일 뿐이잖아. A의 Y좌표일 뿐이잖아요. 그럼 0, 8의 A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관건일 텐데 2가 관건일 텐데 2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2점의 좌표 구하는 건 아니지. 이제 A로 표현해 보자는 거지. A로 표현하면 순차적으로 가봐 얘들아. B에서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2는
y좌표가 b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2의 y좌표는 4의 a승입니다. 4의 a승. 그러면 내가 이 함수 8의 x승 위의 점이잖아, 2는. 그럼 요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결과가 4의 a승이 돼? 이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8과 4의 관계가 나오죠. 이해돼요? 얘가 알고 보면 y는 8의 x승이라는 건 2의 3x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y는 4의 x승이라는 건 알고 보면 2의 2x승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높이가, 이 결과가 2의 2a승이잖아요. 4a승이라는 게. 예, 요 형태가 되려면 이 x에 얼마 넣으면 되니? 3분의 2a를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왜 내가 대답을 다 해야 되지? 안 돼? 이 2가 여기 잘 보시면 8의 x승, 즉 2의 3x승 위의 점이에요. 근데 내가 얘 y좌표, 여기를 알고 있다고, 여기를, y좌표를. 그러면 요 y에다가 4의 a승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게 2의 3x승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x에다가 얼마를 넣었길래 결과가 4의 a승이 된 거야?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2의 2a승으로 만들어주면 밑을 똑같이 만들면 여기를 같다고 하면 되니까 x는 3분의 2a가 되는 거죠. 이놈이 3분의 2a라고요. 이 점이. 아이고 어렵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주어진 5개의 점 좌표를 전부 다 a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쓰면 돼요. 그러면 점좌표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기울기가 같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같다를 썼다. 를 쓴다고 하면 일단 제일 쉬운 기울기가 아마 C를 가지고 하는 기울기일걸? 예, 그래서 C와 D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보시면 X끼리 뺀 것분의 A분의 A 빼기 0분의 0 빼기 8의 A승 마이너스 8의 A승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C와 E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보시면 X끼리 뺀 것분의니까 A에서 3분의 2A를 빼면 3분의 1A가 나오겠죠? Y끼리 뺀 것과 같다. 마이너스 4의 A승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풀어보시면 이쪽 밑에서 A 지워지면서 결국 지수방정식 돼요. 그래서 A가 얼마인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건 또 다시 고등수학 상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2가지 배운 것 같겠지만 직선의 방정식 공식 중에 3번째가 있어요. 아주 곁다리로 나오는 건데 안 쓸 거면 왜 가르치겠니? 쓸 거니까 가르치지. 정원이 기억나? 3번째 공식?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일 때 절편을 알고 있으면 그 2개를 잇는 뭐야 이건? 그 둘을 이걸 틀어놓고 선을 그냥 그어 성공했네. 직선의 방정식이 절편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입니다. 이게. 절편 2개를 알면 공식이 되게 쉬워요. 절편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y. 당연히 x절편이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1. 여긴 1은 고정. 이런 공식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기억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이게 절편이 나왔거든, 지금. x절편이 a니까 a분의 x 더하기 8의 a승분의 y는 1. 이러시면 아주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직선 위에 3분의 2a, 4의 a승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a분의 3분의 2a 더하기 8의 a승분의 4의 a승은 1. 간편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나 알려줄 거 다 알려줬나? 이거 하나도 안 했네요. 역시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치환을 하면 그 치환된 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변형을 잡아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애가 얘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 같은 경우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저쪽 녀석이 y는 6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는 다들 아는데 이게 t는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어떻게 그려요?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사실은 그릴 수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보다 이거 그래프가 일단 당신들 그 현재 수준에서는 못 그린다고 보고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3의 x승 더하기 3의 x승 분의 1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양수이고 역수 관계일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이 상수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누가?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떤 녀석을 잡아도 이게 3의 x승 3의 마이너스 x승이 아니라 5의 x승 5의 마이너스 x승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 하다못해 a의 x승 a의 마이너스 x승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일 때는 여기까지가 한 동작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한 동작이 되게 해라.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x의 변형이 따로 있지 않은 3의 x승을 t로 잡을 때 t가 0보다 크다가 이렇게 한 동작이 되게 하듯이 괄호 열고 t는 얼마보다 크다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중간에 끊겼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하나의 동작처럼 되게 익혀놔라. 예, 그러면 그게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이 괄호 열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그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꼭지점이 3이 되는 녀석인데 2보다 오른쪽만 볼 거니까 이쪽은 버릴 거니까 나의 실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된다. 예,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이 맞다. 이거 없이 그냥 꼭지점만 구해서 답을 쓴 사람은 답만 맞은 거예요. 답만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큰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지. 예. 나중에 그 풀이를 똑같이 써서 틀리게 될 테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내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값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 없이 푼 사람들 엿먹으라고 그 아래 문제 내놨잖아요, 이거. 얘는 꼭지점이 숨었죠.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렸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는 위도 틀린 거예요, 그냥.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